저는 좋은 한국 소설을 찾고 있습니다.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. 최근에 인기가 있는 소설은 아무래도 이제 작가의 지명도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사회적 이슈가 된 작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좋은 작가의 작품은 대체로 좋기는 한데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. 뭐 또 저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으니까요. 아무리 좋은 작가라도 저와는 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. 좋은 작품이라서 요새는 좋은 작품이라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팔아서 많이 팔리는 작품이 꽤 있습니다. 마케팅의 승리죠. 베스트 소설이어서 읽어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자극적인 것들 인기를 끌 때도 많죠. 저도 이제 사람인데 자극적인 것에 안 끌리는 것은 아닙니다. 자극적인 것이 좋기도 한데 자극적인 음식이라는 건 이제 두고두고 자주 먹을 수는 없는 것처럼 자극적인 작품은 금방 질리기도 하고 또 곱씹어 볼 만하지 않으니까 별로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고르다가 현암사에서 나온 80년대 대표 소설을 이제 짊어 들었습니다. 책 제목 위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평론가 52사람이 뽑은 이라는 이제 설명이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. 그래서 52명의 평론가들이 80년대 대표 소설을 뽑았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목록이 다 다릅니다.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.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작품이 바로 임철호 작가의 아버지의 땅입니다. 80년대가 우리나라 문학사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시기였냐면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바로 80년대 나온 작품입니다. 박경리의 토지도 이제 80년대에 활발하게 출판이 됐었고요.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중단편들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겠죠. 그런데 임철호 작가의 아버지의 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길래 읽어보았습니다. 역시나 좋은 문장이 많았습니다. 베스트 문장 3개를 뽑았습니다. 베스트 문장 3, 세 번째입니다. 쫓겨가는 한 마리 딱정벌레처럼 트럭은 저만치 들판 가운데로 난 황토길을 따라 느릿느릿 기어가고 있었다. 네, 아버지의 땅 첫 번째 문장입니다. 글은 첫 번째 문장, 첫 번째 문단이 제일 중요합니다. 첫 문장에서 독자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지 못하면 그 작품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소설도 그렇고 다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통 사람이라면 뭐 트럭이 가고 있었다로 쓸 문장을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. 이 문장을 읽으면은 그림이 그려집니다. 어떤 배경 속에 트럭이 있는지 그리고 트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. 첫 문장은 카메라로 보이는 화면으로 치면 이제 광각 렌즈를 끼고 보는 것이죠. 넓은 배경으로 화면을 잡고 그 안에 아주 작은 크기로 움직이고 있는 트럭에 시선을 모아주는 거죠. 그렇게 첫 장면을 그리고 있노라면 작가의 설명에 박수를 치면서 동의하게 됩니다. 와, 진짜 그 트럭이 딱정벌레처럼 보일 것 같다고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트럭에 다가가죠.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. 첫 문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문장입니다.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괴괴한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솔솔 풍겨나오는 음습한 곰팡이 냄새는 마치 은밀한 범죄 장면을 숨어 지켜보고 있는 듯한 은근하면서도 유혹적인 두려움과 함께 전신의 아릿한 쾌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곤 했던 것이다. 제가 이 문장이 좋았던 이유는 이 문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스릴러나 범죄 영화를 보는지 그런 느낌이 왔거든요. 범죄 현장이 두렵기는 하잖아요.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범인인지, 어떤 짓을 저지른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두렵지만 그 장면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두려움과 더불어서 흥분감도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형용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익숙하지 않은 형용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 괴괴한, 음습한, 아릿한과 같은 단어들입니다.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어울린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괴괴하다라는 것은 뜻이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고요하다라는 뜻입니다. 음습하다는 한자의 뜻 그대로 그늘지고 축축하다라는 뜻이고요. 아릿하다는 조금 알알한 느낌이 있다. 그러니까 찌르는 것처럼 쓰리고 아픈 느낌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.
여기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느낀 단어는 아리탄이라는 단어였어요. 짜릿한 쾌감과 아리탄 쾌감은 좀 다른 거죠. 네. 짜릿한 것은 이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자극적인 것이지만 약간 긍정적인 느낌인데, 아리탄 느낌은 통증이 약간 느껴져서 다소 불쾌하지만 그래도 아리탄 쾌감이니까 쾌감이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. 베스트 문장 3, 대망의 1위입니다.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있는 총구의 속성을, 그 냉혹함을,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. 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. 거기서 나오는 총알이 사람에게 박히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총이라는 물건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냥 총알을 빠르게 쏘는 장치로 여기는 것이죠. 그러나 총은 냉혹한 것입니다. 거기서 나오는 총알은 대상이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총알을 받을 만한, 그 사람이 총알을 받을 만한 자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. 일단 총알이 발사되면 그냥 가서 박히고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합니다. 총구를 들여다보면 당연히 어두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작가는 그 가늘고 긴 총구에서 차가운 어둠의 깊이를 발견합니다. 총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누군가에게 총을 들이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몹쓸 짓을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끔찍하게 아프고 복잡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총구를 감정 없이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총이라는 것을 멋있다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. 저는 아버지의 땅을 읽고 임철우 작가가 쓴 다른 책을 한 권 샀습니다.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사람과 화해하려는 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허세가 가득하고 무슨 말인지 자신도 잘 모를 것 같은 문장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그런 작가들도 있는데요. 임철우 작가의 글은 문장도 간결하고 솔직한 것 같아서 작가의 다른 글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별하는 골짜기라는 책을 한 권 샀는데요.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임철우 작가가 쓴 아버지의 땅을 80년대 대표 소설로 뽑았는데요. 작품을 읽고 나서 다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임철우 작가의 아버지의 땅 베스트 문장 3였습니다.